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북한 해커 그룹들이 이제는 털다 못해 자기 우방 동맹국까지 터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최근 북한은 당창건 75도신 10월 10일이 끝나자마자 80일 전투에 돌입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80일 전투에 모든 것을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80일 전투가 아니라 800일 전투를 해도 북한의 경제난은 타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을 계속해서 대량 생산하고 실험 발사하는 한 북한의 경제난은 타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가중화될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해커들을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전자지갑 즉 암호화폐를 1억 8천만 달러치 털다가 미 정보당국에 발각되어 중지당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지시킨 것은 중국 정부가 아니고 바로 미국의 정보당국이 중국 정부에 정보를 넘겨줘서 그것을 중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1,800만 달러도 아니고 1억 8천만 불의 전자화폐를 털어가는 북한. 지금까지 북한이 약 20억 달러의 전자화폐를 털어서 그것을 돈 세탁을 하고 그 돈 세탁을 동남아 나라들과 옛 동구권 사이주의 나라들이었던 즉 동맹국들을 통해서 돈 세탁했다는 정보까지 미국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러시아의 방산업체를 털다가 발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국 정보 당국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 당국의 일간 신문지가 발표한 것입니다. 코메르산트의 일간지에 의하면 킴스키라는 북한 해커 그룹이 무기를 포함한 최첨단 기술 제품까지 해킹하여 탈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이 킴스키라는 해커 그룹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북한의 그 유명한 전 세계 전자지갑, 전자운행을 털어가는 나자루스와 협력하는 업체라는 것까지 공개했습니다. 우방일 뿐만 아니라 한때 강력한 동맹국이었던 러시아가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10월 10일에 열병식에 보여준 엄청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 그리고 신종 무기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왜 러시아는 북한의 해커들이 자기들의 방산업체들과 첨단 기술까지 털어가려고 했다는 것을 발표했을까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군사과학자들 특히 국방과학원에는 옛 동구권 사이주 나라들이었던 헝가리와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구권 국방과학자들이 대거 들어와 있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비에트 연방정부의 소련 군사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군사과학원에 있던 기술자들이 대거 북한으로 들어왔다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1992년과 93년대에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는 300여 명의 소련 기술자들이 북한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국방과학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림대학이라고 불리는 즉 로켓 미사일과 첨단 무기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들과 그것을 운용하는 기술 장교들을 육성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림대학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 미림대학에는 바로 군사 아카데미 과학자들이 와서 북한의 엘리트들을 육성하는 것 제가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비파동에 있는 전순기념관 바로 옆에는 인민무력부 초대소가 있습니다. 이 초대소에는 약 300여 명의 국방과학 기술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용성에 있는 국방과학원과 군수공장들에 바로 출퇴근을 하며 지냈는데 그 출퇴근을 맡았던 부서가 바로 인민무력부 보위국이었습니다. 푸틴이 집권하고 나서 이 기술자들을 모두 돌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약 50% 이상은 아직 그때 당시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는 러시아로 귀환했지만 약 50%에 달하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귀환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94년 한국으로 망명한 이후에 여러 차례 정보당국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비롯한 모든 첨단 무기들과 재래식 무기들의 90% 이상이 바로 구소련 혹은 현재 러시아제 무기의 복사판이라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바로 러시아제와 똑같다는 것 여러 차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재래식 무기도 그렇고 미사일을 탑재하는 대형 트랙은 바로 중국제입니다. 또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다 조립한 것들이 바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운반하여 이동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로 중국제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단거리 미사일 모든 재래식 무기들은 바로 러시아제와 중국판의 복사판이라는 것입니다. 해커들이 러시아의 기술을 해킹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러시아와 동구권 사이주 나라였던 체코와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에서 기술이 대거 유입됐다는 것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그것도 일간 신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김스키라는 이름까지 밝히고 라자루스와 연계됐다는 것까지 밝히는 것은 이번 10월 10일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낸 러시아 복사판 미사일들이 자기네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기들은 결코 러시아는 결코 북한의 군사 기술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한 해커들이 가장 많이 파견되고 활동하는 지역이 바로 러시아와 구동구권 사이주 나라들, 즉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볼가리아와 같은 이런 나라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도 엄청난 해커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정은은 동맹국들의 운행을 털다 못해 최첨단 기술까지 무자비하게 털어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코스메르 일간지가 보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동맹국의 운행도 털고 이제는 털다 못해 최첨단 기술과 군사 무기 기술까지 털어가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파렴치한 독재자로 전락되었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